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8쪽이에요. 8쪽. 자, 그리고 이거는 농경지 비닐하우스가 치즈된 모습입니다. 어때? 가슴 아프지? 저기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볼게. 자, 2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왜? 어떻게?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35조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처법 등의 법률을 제정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연재해에서 구할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법률이 있다고. 그래서 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피해 보상을 요청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 헌법 제34조와 35조를 살펴볼게.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지정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최고법인. 다음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 34조, 35조를 바탕으로 나온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볼게. 이에 대한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즉 우리 국민과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각각 지자체, 지역은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 자, 체제가 무엇이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갖추라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에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났으면은 우리 소방관 대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경찰관 대원, 소방관 대원들은 그 지진 현장 가서 구조를 해야겠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지. 또 경찰들은 도로를 막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질서를 위해서 통제를 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겠지. 우리 동해시도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각각 역할들이 있다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니까 빠르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체제예요. 그런 것들을 확립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너네 보호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66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 지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자, 볼게.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피해를 입을 집은 사람한테 대통령령이 그걸 지정해.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나라의 돈에서 돈을 거기에 지원해주겠다고. 그게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6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떤 게 있냐? 바로 2번을 보면 돼요. 이런 거를 토대로 바로 땡땡땡땡이 나왔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 무엇이냐?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이 선포가 되면은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특별재난지역이에요. 자, 어디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그 대통령이 거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에 대한 예시를 볼게요. 이번에 우리 영동지방. 자,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신문기사 밑에 있죠? 자, 보면은 대풍 피해가 780억 원이다. 이번에 하이선 마이삭 그거. 그래서 문 대통령 경북, 강원 5곳 특별재난
재난지역 선포. 그래서 뭐 삼척, 양양, 경북, 영동 5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울릉도에서만 546억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알겠니? 그 다음에 볼게. 자, 태풍 피해가 일어난 삼척, 양양 특별 재난지역 지정. 근데 이게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서. 그래서 강릉과 속초는 각각 75억 원, 인자 구성은 60억 원의 피해 발생 시 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대. 그래서 이 정도 전부 또는 일부의 그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 거를 말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특별 재난 지역은 지정되고 활발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법적으로 우리를 지정해주는 이러한 권리들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우리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재해, 재난 대비, 안전교육 및 대응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 지진 대피 훈련, 지진 대피 훈련, 또는 뭐 태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거든.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참여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길러야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식해야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죠. 비닐하우스에 그걸 묶고 있고, 배에다가 선박에다가 줄을 묶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할 테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은 시청에서 와가지고 그걸 같이 도와줍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줄을 묶는다든지, 그런 것들, 현수막을 묶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니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러한 홈페이지가 있어. 국민재난 안전포털, 안전나라 행복한 국민, 이러한 국민재난 안전포털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참여와 신고에 사유재산 피해 신고가 있어요. 내 농경지나 내 사유재산, 집, 이런 것들이 태풍이나 산불이나 그런 거,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가졌어. 그럼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왜?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거든.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린 지금까지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자연재해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은 얘들아, 또 역시 자연재해와 인간과 관련된 건데, 이번에는 인간이 중심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발하고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랑 인간은 그 둘의 범주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단어는. 알겠지? 그게 큰 선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빠빠이.